그리고 또 한족들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뭐 체면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건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좀 허영 같은 허세 같은 그런 태도들이 우리도 많이 있었죠. 뭐 지금도 뭐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이런 허세가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난 신문 기사인데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 차들이 뭐 엄청 나오죠, 중국에서는. 근데 상하이에서 중고차가 팔리기 시작했다 하면서 실용주의적인 어떤 뭐 이런 생각이다, 사고방식이 변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그거 뭐 진짜 이제 실용성을 생각해서 차를 중고라도 괜찮다 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차종을 보니까 전부 BMW, 벤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뭡니까? 허세입니다, 허세. 예,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가 뭐 사람 인격을 뭐 표시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의 그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라도 BMW, 벤츠 뭐 이런 것들을 타야 된다는,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보면은 그냥 사소한 겁니다만은 뱀파워라 그래가지고 설날 전날, 춘절 전날, 그다음에 대보름날 뭐 아니면 큰 행사 있을 때 뱀파워라 해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폭죽을 터뜨리는데 폭죽을 터뜨리고 나면 그 빨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 가루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춘절에 설날에 우리 직원한테 야 저것 좀 쓸어라 그랬더니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보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랍니다. 그 빨간 흔적들을 그 파편들을. 그거를 얼만큼 터트렸냐에 따라서 또 서로 또 그걸 괜히 자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뻐기고 하면 그러는 모양입니다. 너네 집은 뭐 얼마치 터트렸냐, 우리는 얼마치 터트렸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진짜 춘절이 되면은 그 뱀파워를 많이 터트립니다. 뭐 한 달 월급이 500원, 800원 할 때도 뭐 1,000원, 2,000원씩 막 터트리는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춘절 전날, 섣달 금음이죠. 그날 터트리면서 악귀를 쫓아낸다 그러는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11시에서 한 1시 정도 사이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늘이 그냥 뻘겋고 온통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게 이제 악귀를 쫓아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흔적 자체를 아주 마당을 쓸어야 되는데 안 쓸고 내버려 두는데 혹시 중국 영화도 나중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금방 치우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고 이만큼 터뜨렸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자기 과시를 잘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정신승리라고 그래야 되겠죠. 명분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지고도 졌어도 정신적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당나라 때 당태종이 50만 대군을 끌고서 고구려를 치러 왔죠. 근데 안시성에서 오랫동안 공격을 하고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고 일부가 돌아가는데 당태종이 그 비단 100피를 안시성 성조한테 주고 갑니다. 자기하고 싸웠던 적장에게. 자기는 황제라는 것이죠. 네가 나하고 싸워서 내가 지인졌지만 네가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걸 보고 야 이건 너 내가 격려해 주는 거다 하고 비단 100피를 주고 딱 돌아갑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쫓아가면서 그걸 마저 다 몰살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100피를 주고 가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사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 중국 사람들의 그 태도는 딱 이렇습니다. 졌어도 졌단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만나면 혹시 만나면은 나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리고 내 정보를, 나에 대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뭐 그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택시를 타고서 좀 먼 거리를 가서 공항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택시를 대절을 했죠. 택시를 대절했는데, 대절하면 제가 혼자 제 짐 싣고 저만 타고 가면 되는 것이죠. 뭐 이건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근데 가면서 이제 저는 또 제 나름대로는 기사하고 좀 잘 사귀려고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면서 저에 관한 제 비행기표 이제 몇 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해 천천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대뜸 나오는 소리가 저희 가다가 한 사람 저 태우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저만 태우고 가기로 이제 그 된 거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지불했는데도 제가 시간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든 활용할까. 그래서 한 사람 더 태우고 가면 돈 더 버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지금의 중국이란 땅이 청나라 때 대부분 완성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지금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뭐 가끔 뉴스를 보실 겁니다. 이서민, 이서민이 내서민이 하면서 그런다는데, 중국 사람들 정말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는 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사유화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땅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땅에서 일정 부분 400평방미터씩 이렇게 딱딱 나눠주면 경계가 확실하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족이 살고 조선족이 사는 집이 있는데, 이 한족들이 집을 하면, 담을 한번 헐었다가 다시 쌓으면 한 뼘이라도 앞으로 나옵니다. 자꾸 남의 집을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거 조금 들어갔으니까 별게 아니니까 이 조선족도 우리 민족들이 또 그렇잖아요. 웬만한 거 그냥 됐어 넘어가 하고 한 뼘씩 두고 다음에 또 다 쌓으면 또 한 뼘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하얼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쪽 집에 벽까지 담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집과 집 사이가 가운데가 담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분쟁이 나고 근데 그런 내놓지는 않습니다. 촌에서 가서 촌에도 한족들인데 한족 촌부에 가서 촌민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차지하면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던 지역에 거기도 한족 마을이어서 탄광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나다니다 한번 또 의아했어요. 길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할 거 아닙니다. 근데 가로등이 전부 그 집이 있고, 집 앞에 텃밭이 있고, 여기 길이 있는데, 텃밭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가로등이.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집마다 이상하다. 가로등을 개인 땅에다 세웠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가로등이 있던 이 안쪽에 담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앞으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나와서 가로등이 자기 땅 안에, 바다 안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 된 거죠. 그렇게 그만큼 하여튼 땅에 대한 집착이랄까?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금 들어오는 거,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양보하지 하다 보면 내 집 안방까지 내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한족들 대하시면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옛날 우리 역사상에서도 관내에 들어간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에 갈 때 관내에 들어간다. 그럼 관내가, 뭐냐면은, 산해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산해관은 아시다시피 지금 요동반도 바닷가에 있는 마을인데, 그 산해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 관내에 들어간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출발점이죠. 바닷가에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압록강에 있는 집안에는
광개토대양비 거기가 만리장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가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독하게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면 하여튼 뭐 최고의 호의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 중국 사람들이 초대하는 식사 자리, 뭐 집에서건 바깥에서건 식당에서건 보면은 상석은 항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상석은 대체로 이제 문을 마주보는 쪽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일 텐데 보면 혹시 중국에 가서 식당에 가시면 유심히 보세요. 네프킨을 말아서 이제 이렇게 유리잔 같은 데 이렇게 꼽아놨는데 제일 높게 꼽아져 있는 데가 상석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정말 중국에서는 관시를 맺는 게, 관시라는 게 관계잖아요. 관시를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받아 마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빠이주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많이 먹어봤었습니다. 이게 내가 권하는 걸 잘 먹어주면 일단 좋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그 한국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은 이 10사람들이 전부 한 번씩 건배를 청합니다. 건배는 술을 다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잔을 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혼자. 뭐 한 번에 다 마시는 건 아니겠지만 돌아가면서 하여튼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공약을 합니다. 그거는 환영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술을 잘 마시면은 중국 안에서 사업하기가 아주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면일 경우에 술도 마시기 전에 초면일 경우에 담배를 권할 경우에 잘 권하는데 담배를 안 피워도 그 담배를 받아야 됩니다. 관계를 맺으려면은 뭐 이런 특이한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웬만큼 뭐 중산층쯤 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공부도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배 피고 식사하고 그러다 쓰레기를 길에다 확 버려요, 다. 막 버리는데 그거 좀 모아서 한쪽에다 모아버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버려야지. 청소부들이 할 일이 있지.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일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말 하면은 만만디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만만디. 아시다시피 뭐 천천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기질을 느긋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만반디가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일, 그리고 나한테 내 이익에 관계없는 일, 이런 일에는 만반디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관공서에 가서 일을 처리해도 아주 힘듭니다. 요즘하고는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뭐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만디라고 해야 될지,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일에는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가 우린 특징인데, 이제 택시들이 제가 연길에 처음 갔을 때 많지는 않았었지만 그냥 해가 갈수록 택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택시 차종도 좋아지고. 근데 이 택시들이 빈차인데도 어딜 그렇게 쌩쌩대고 빨리 달려다니는지, 막 저기서 뭐 황금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불리하게 달립니다. 하여튼 그 택시들이 뭐 우리나라도 택시들은 좀 빨리 좀 다니긴 하죠. 그리고 손님 하나가 딱 손을 들면 택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서너 대가 확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냥 자기 차 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만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하고 직접 이익이 없을 때만 만만디다. 자기하고 이익이 관련될 때는 엄청 빠르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술 얘기하면서 이제 관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관시라는 게 관계라는 얘기인데, 관계. 그 지금도, 이 관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 아마 두고두고 그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중시하는 게 법치주의를 상당히 중시하는데, 이 법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법치주의를 중시한다는 건. 그럼 법치가 아니고 뭐냐? 인치입니다. 인치.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모든 일의 어떤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아니고 인치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뭐가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남방에 가서 제가 이제 길림성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전혀 관계가 없죠. 제가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별로 없죠. 남방 사람들, 길림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겠죠. 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냐 따지고, 뭐 자꾸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면서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길, 너하고 나하고 저 오른손잡이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과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 오른손잡이 똑같네 하는 거 하나 찾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관계를 맺고 술 한잔 하자 하면서 점점 발전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관시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아니,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시하지만 관시 가지고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중앙정부에서는 법치를 이렇게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법보다 역시 관시가 더 앞섭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말을 보면, 말 사용하는 걸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도 일부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말에는 우리 마음이 담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말 중에 하이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커이. 커이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하이커이 괜찮다, 가능하다. 태도가 좀 불분명합니다. 하이커이, 하이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싱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니오가 불분명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예 아니오라는 단어는 없고 굳이 있다면은 부스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다 아니다 이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쓰질 않고 하이커이, 하이싱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요즘 공부 잘하냐? 성적 어떠냐? 하이커이 이럽니다. 그냥 된다,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지 명확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도 중원에 있는 그 한족들 옛날 역사적으로 주인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괜히 확실한 태도를 표명했다가는 목 날아갈 것 같으니까 대강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데서 나온 언어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말 습관 중에서 뿌하오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뿌하오이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미안하다라는 말 정도인데, 사실은 명확하게 번역하면 좋은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안하다는 말로 대신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 발을 밟았다. 그럼 미안합니다. 일단 사과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도 사과하는 말이 뿌하오 있습니다. 안 됐다. 뿌하오 있어. 하오는 좋다는 얘기고 있으는 의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려면 뚜이부치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뚜이부치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데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뿌하오이스 뭐 이 정도 하면 그냥 가볍게 미안하다는 말로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언어하고 배우면서 이제 또 느꼈던 거는 질문이 의문문이 있습니다. 근데 뭘 물어볼 때 그래 안 그래
하고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하고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 좋아? 이거 좋니?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좋아 안 좋아?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말로도 좀 뭐랄까요? 뭔가를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텐데 그 사람들은 질문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혹시 중국 텔레비 보시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오 뽀 하오 이렇게 좋아 나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오마 하면 좋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하오 뽀 하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니 나쁘니 좋아 나빠 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대답을 강요하는 것이죠. 뭐 뚜이 부뚜이 맞니 틀리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언어에 그런 이 사람들의 태도, 가치관, 생각들이 많이 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 언어적 습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기 태도는 불분명하고 상대방에게는 강요하고 이런 다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좀 간단한, 좀 가벼운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인들의 그 미신이랄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미신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뭐 춘절, 대보름까지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을 놓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전을 태운다 그러는데 종이돈을 태운다 그러는데 그 태우면은 그 돈이 그 조상한테 영혼한테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태우는 이유는 거기에 귀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번화한 사거리에서 특히 사거리에서 많이 합니다. 사거리에서 지전을 사다가 이제 거기서 저녁 때 되면 태웁니다. 태워서 우리 조상들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용돈을 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차를 태우기도 합니다. 청명대 성묘를 가는데요. 청명대 성묘 가서는 차를 갖다 태우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결국은 그 차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죽은 돌아가신 영혼한테. 뭐 집을 태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는 분명하게 그 중국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한식 때 하면 우린 한식이죠. 한식 전날이 청명인데 청명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 빨간색 무척 좋아합니다. 빨간색을 길상, 축복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도 빨간색 많이 좋아하는데 이름자에는 안 쓰죠. 이름을 쓸 땐 빨간색으로 쓰면 죽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이름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좋아합니다. 빨간색으로 쓸 일이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세뱃돈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촌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때도 빨간 봉투, 홍바오라 그래가지고 빨간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명년이라 그래요. 본명년. 자기 띠해가 돌아오면 12년마다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빨간색 선물을 합니다. 빨간색 네이, 빨간색 양말 뭐 이런 것들을 선물합니다. 하여튼 빨간색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길거리 모습에서 가끔 볼 수 있을 텐데 차를 사도 빨간색 그 천을 그 양쪽 백미러에다 묶어 놓습니다. 아니 차 바퀴에도 묶어 놓고 막 그렇습니다. 빨간색 천을 묶어 놓습니다. 그거는 차 산 지 얼마 안 됐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애군도 막아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팔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숫자 8. 숫자로 8을 무척 좋아하는데 뭐 4자를 안 좋아하는 건 우리하고 뭐 비슷한 것 같고요. 그 근원 자체가 같을 것 같습니다. 죽을 4자. 근데 8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왜 좋아하냐면, 파 차이할 때 파하고, 팔자하고 파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좋아하는 거야.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죽 좋아하면은, 베이징 올림픽 때, 북경 올림픽 때, 개막식을 2008년이었는데 그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개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팔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니, 온 나라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뭐, 민간 신앙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골집에 이렇게 풍경 혹시 나오면 한번 보시면, 유심히 보면은, 우리도 가끔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울을 잘 걸어놓습니다. 집 앞에 현관문 위에다 이렇게 거울을 걸어놓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세수하고 거기서 바로 거울 보고 면도하고 그러려고 걸어놨나 보다 생각했는데, 혹시 중국에서 들어온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문 앞에다 거울을 잘 걸어놓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그걸 거울 보고 놀라서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거울을 많이 걸어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하고도 관계되는 얘기겠죠.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날 24일 날 중국에서는 핑안예라고 합니다. 핑안예, 평안한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핑안예 선물이 뭐냐면요, 참 그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과를 핑안예 선물로 줍니다. 성당에서도 핑안예 선물로 사과를 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과가 중국말로 핑고거든요. 핑고. 핑자가 같다고 사과 선물을 줍니다. 그건 너무 좀 연결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 사람들이 서양 명절처럼 생각하고 쉰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장식들이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장식으로 잘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다 없어졌고요. 근데 그거 붙여놓으면은 성탄 때 12월 달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붙여놓습니다. 그냥 성탄 장식을. 근데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성탄절 장식을 이제 사려고 문구 가게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 문구점에서 그런 장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어느 해 나갔더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공안에서 그걸 못 만들게 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성탄절을 세지 말라는 얘기죠. 표시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 것들을 못 만들게 하고 못 들여오게 하고 못 팔게 했다고 그럽니다.